꼼수정당 그리고 위성정당이라고 알려진 미래한국당, 이대로 두고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겁니다. 위헌정당 해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법률이 위헌정당 해산으로만 해산이 가능할 만큼 이런 정당도 보호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당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만 있으면 등록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없고 최소한의 개입으로 정당의 활동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 위헌정당 해산의 제소를 통해서 진행된 절차 이외에는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 방법 없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막강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의 실질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이 있을 것입니다. 전국정당, 다시 이야기 지역정당도 아니고 전국의 고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당일 것을 형식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은 반드시 미래한국당이라도 준수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중앙선관위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아직 시도당 5군데는 형식적으로 등록을 했지만 중앙당은 심사 중이었습니다. 5개의 시도당, 부산시당, 대구시당, 울산시당, 경북도당, 경남도당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와 같이 경북도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영주사무소와 같은 주소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시당, 부산 수영구 황령대로에 있는 자유한국당 부산시당과 정확히 주소가 일치합니다. 대구시당,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과 정확히 주소가 일치합니다. 경남도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과 주소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에 하나 남은 울산시당입니다. 울산시당 주소는 웬일인가요? 자유한국당 울산시당과 주소가 다릅니다. 봤더니 울주군 상북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울주군 상북면이면은 통상 시당 사무실로 적합한 곳은 아닐 텐데 현장은 어떨까 궁금해서 저희가 인터넷상의 로드뷰 사이트를 통해서 봤더니 조금 황량한 논밭에 창고 건물, 가건물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 2018년 당시에 찍힌 로드뷰였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울산 동구에서 뛰고 있는 우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태선 후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울산시에서 한 40-50분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관련한 내용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다 논밭입니다. 앙상한 나무 한 그루 옆에 이 건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의 건물은 창문 3개, 문 하나, 문 2개 정도 있는데요. 살펴본 김태선 예비후보의 말로는 창고로 이용되고 있는 듯 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년 전까지는 특정 회사에서 이용하는 건물인 것 같았지만 현재는 그마저 왕래도 없는 창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도당 사무실이 무엇입니까? 최소 1000명 이상의 인원의 연락의 중심지고 각종 시도당 행사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 시도당 사무실을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 심지어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앞에 그 앞부분, 이 건물이 없는 그 앞부분은 이런 논입니다. 이런 황량한 곳에 있는 창고가 울산시당 사무실이다. 자유한국당과 동일한 주소를 가진 것 이상으로 이건 이상한 모습입니다. 형식적 심사를 하는 선관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법학자들, 관련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관위가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갖출 것이라는 요건 안에 이러한 판단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 판단을 전제로 보건대 자유한국당의 위성정당은 위장정당으로서 그마저도 실질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거부해야 할 사유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주소만 바꾸면 다시 등록을 하면 된다? B, 아닙니다. 지금 이미 꼼수를 통해서 위장정당이라는 것이 드러난 이상 선관위는 더 엄격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간에는 선관위는 형식적 심사밖에 못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보거나 할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설마요. 선관위가 통상의 경우에는 서류 심사를 통해서 대략의 실질적인 실체를 확인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꼼수가 확인된 이상은
선관위도 내용을 판단하러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주소만 바꾼다고 해서 그 주소만 달라졌네라고 해서 수긍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상식적입니다.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는 장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등이 낙마사회 하나로 들어지던 것 기억할 겁니다. 이와 같은 위장정당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 뒤면 이번 주 중으로 등록이 완비되고 예를 들어 의석수에 따라서는 3석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 금액, 그 다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심지어 대략 한 40억 가까운 국고보조금, 선거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페이퍼 정당에, 이런 위장 정당에, 유령 회사에, 국고에, 국민의 세금, 피땀 같은 돈을 통해서 국가 살림 살찌우자고 보낸 돈, 정당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이 주신 돈 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선관위 정말 현명하고 마땅한 법에 따른 판단, 우리 헌법과 정당법이 인정하는 정당 요건 갖추었는지 엄정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